대한민국의 기업 10곳 중에 4곳이 역성장 공포에 휘말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업이익이 15% 이상 이제 줄어드는 경우도 되게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원가 이제 부담 때문인 거죠.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되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지 못한 거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글로벌 경기 불황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 10곳 중에 4곳이 이제 올해 실적이 2024년 실적이 23년 대비 훨씬 안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한답니다. 그리고 전체 기업 40%가 올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들? 뭐 결국에는 인력 감소가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제 이런 거죠.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한 5%좀 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이자가 만약에 7%예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2%. 그냥 실제로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제 추격은 2%가 아니라 실제로 3%, 4%, 5%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매우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앞으로 3년, 4년 안에 대기업의 30%, 40%가 간판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 기업의 30, 40%가 부도나고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죠. 2024년에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24년, 25년, 26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요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이 400조에서 60조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제 지방 정부에 이제 내려줘야 될 이제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매우 안 좋은 얘기죠. 2024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1월 초인데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온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수가 더 박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 뭐 했습니까?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조에서 10조로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날라간 세수가 얼마다? 2조 1천억. 집계가 된 게. 지금 이제 개막장지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안 좋아져서 어떻게든 이제 감세를 줄이고 어떻게든 세수를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저지랄을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일반 국민들,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이 왕창 늘어나는 겁니다. 담배값 4,500원 하는 거 그냥 8,0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원, 15,000원, 2만원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이제 2배, 3배 되는 거고 국민연금 2배 올라가고 의료보험 이제 의료보험 비용 이제 2배 되는 거고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빡세진다라는 겁니다. 전기세요. 이제 개인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세 요금도 이제 대폭 올리겠죠. 이제 다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기존보다 부담 더하라는 것으로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2030들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대 5억까지 빌려준다라고 개수작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출을 줄일 생각이 없죠. 근데 이게 계속 되겠냐? 계속 안 됩니다. 2024년에 새마을금고니 저축은행이니 뭐 단위농협, 수협, 축협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다 이제 문제 생겨서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제2금융권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네들 이제 망가지고 몰락하고 이제 쌩 난리가 나는 거죠. 제1금융권들은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대출을 아무한테 내주면 안 되겠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 시형도 따져보고 시형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의 급여를 받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원리금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원리금에 따라가지고 대출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대출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펌프질하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10곳 중에 4곳이 역성장한다라고 하는 저 언론 뉴스 헤드라인 제목이 그냥 대한민국의 각 기업들이 상황이 별로 안 좋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되게 위험하고 저 10곳 중에 4곳이 저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의 이제 계속 고용도 매우 불안해진다라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러워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냥 우리들 현혹시키고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하는 매우 나쁜 악인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매우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원자재 가격 때문에 건설업계가 매우 안 좋다. 건설업계는 사실상 그동안 더 많이 헤쳐먹고 자기들끼리 빼돌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상당수가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도 이제 OECD 국가 평균만큼 올려야 되고요. 자기 자본 비율 50% 이상 올려야 됩니다. 자기 자본 비율 5%만 해놓고 다 뜯어먹고 다 헤쳐먹고 개막장식 벌렸던 이제 건설업계는 많이 무너져야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이 대한민국의 수출하고 하는 제대로 된 기업이 좀 더 이제 산업 여건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좀 지원이 되고 좀 관리가 되어야죠.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진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잘 챙겨 나가야죠. 이게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들 몰아주기 해가지고 국민들 세금만 탕진하고 하는 그런 개막장짓은 벌리면 안 되고요. 정말로 건실한 기업들에게 좀 지원이 되고 건설한 기업들이 정말 영업이익 제대로 내고 뭐 튼튼하게 좀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도 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관료들이 제대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의구심이 드는 거죠. 부동산 PF 위기 우려만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세금 이용해가지고 건설업계 다 몰아줄 개수작질만 지금 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건설업계는 지금 기업들의 건설 기업체 뭐 재하청, 하청, 재하청 주는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선분양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후분양 해가지고 물건 다 짓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제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고 부동산으로 계속 펌프질하고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경제 성장률 높인 것처럼 소비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일기 신도시 뭡니까 재건축법 어쩌고 해가지고 좀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데 이제 안 먹히죠. 2024년 이제 상반기 지나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거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더 심해질 거다. 지금 이제 뭐 유가가 다시 낮아지고 물가가 다시 조정될 것처럼 안정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 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큰 곳 두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안정이 되고 내려갈 거다.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2024년, 5년, 6년, 7년 경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지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부나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되고요. 긴축해 또 긴축해야 되고 절대로 지금 흥청망청거리고 여유 부리고 부자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조금 있다라고 떠들고 다니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조용히 또 조용히 성실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